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거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64번째 시간으로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얼마 전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이라는 영화를 TV OCN에서 보았다.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배경지가 뉴질랜드라는 것 정도였다. 해리포터 시리즈와 비슷한 구도나 구성으로 알고 있었고 판타지 소설 정도로 알았다. 뉴질랜드 출신 감독 피터 잭슨이 각본을 썼고 감독한 작품이다. 반지의 제왕은 존 로널드 루엘 툴킨이라는 작가가 쓴 3부작 판타지 소설이다. 이는 나니아 연대기, 어스시 시리즈와 함께 세계 세대 판타지 소설로도 꼽힌다. 1937년부터 1949년까지 창작되었다. 툴킨은 너무 복잡하고 광대한 부분이어서 결코 영화화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판권을 헐값에 넘겼다고 한다. 빌보, 프로도의 삼촌, 은 레벤델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샤이어를 떠나면서 반지를 포함한 자신의 많은 물건을 그의 조카인 프로도에게 준다. 회색의 마법사 간돌프는 프로도가 갖고 있는 것이 절대 반지임을 간파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는 반지에 관해 직접 그것을 불구덩이 속에 넣고 글자가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반지를 끼면 사라지게 되고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준다. 그는 골룸이 모르도르로 갔고 거기서 붙잡혀 고문당했을 때 사우론에게 샤이어에서 온 베긴스가 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샤이어, 베긴스라는 두 마디를 남겼다. 그리고 그 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는 프로도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그것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것을 수행하게 되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은 언제나 자기가 선택하는 자의 몫이라고도 한다. 간돌프는 사루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배신한 뒤였다. 악의 무리에 같이 협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결투를 벌이고 간돌프를 한동안 억류한다. 그로 인해 간돌프는 프로도와 브리 마을에서 합류하지 못하게 된다. 간돌프는 절대 반지에 얽혀 있던 비밀을 프로도에게 설명하고 레벤델로 가라고 하고 중간 기착지인 브리 마을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샘와이즈 감지는 졸지에 프로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도피기를 같이 떠나게 된다. 그러다가 옥수수밭에서 또다시 둘은 검은 기사들에게 쫓기던 중 프로도의 친구인 피핀과 메리를 합류시키게 되고 일행은 넷이 된다. 그리고 악의 무리의 추격을 피하고 도망쳐 브리 마을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 간돌프가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실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스트라이더, 아라곤을 만난다. 검은 망토를 입은 그는 프로도의 수호신이었다. 잠자리를 위장해 놓고 악의 무리를 피하고 리벤델로 가는 여정을 계속한다. 아라곤과 함께하게 된 프로도 일행은 나즈굴의 추격을 받던 중 피핀과 메리의 실수로 불을 피워 프로도가 있는 위치를 들키게 된다. 이로 인해 아라곤도 없는 가운데 나즈굴의 습격을 받는데 나즈굴의 칼에 찔러 프로도가 부상을 입게 된다. 아라곤은 횃불을 들고 나타나 나즈굴을 단숨에 제압해서 쫓아내고 프로도를 구해낸다. 그러나 부상은 심각했다. 빨리 치료가 되지 않으면 유령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요정군주 글로르 핀델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를 백마에 태워 레벤델로 가기 위해 프로도를 말에 태우고 그곳을 향해 달린다. 나즈굴은 집요하게 뒤쫓기 시작한다. 숲속과 들판을 달리는 핀델을 쫓는 나즈굴을 그녀는 레벤델 근처의 비레넨 강으로 인도한다. 그들은 강가에서 아홉의 완성체가 되었고 핀델에게 프로도를 내놓으라고 위협한다. 그러자 핀델은 마법을 써서 한순간에 물을 엄청난의 급물살을 만들고 홍수의 댐이 터지듯 물을 쏟아내 나즈굴을 모두 단번에 수장시켜버린다. 임시 방편으로 아라곤이 약초를 캐서 프로도의 상처 부위에 붙였지만 제대로의 치료는 레벤델에서 했다. 레벤델에서 프로도는 왕의 권고에 따라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모르도르로 가기로 하고 원정대를 꾸린다.
원정대의 합류자는 레골라스, 활의 명수, 김리, 도끼의 명수, 보로미르 등 도합 8명이었다. 김리는 반지를 당장 파괴하겠다고 도끼로 내리쳐 보지만 어림없었다. 도끼는 튕겨져 나가고 자신도 나뒹구는 치욕을 당하기도 한다. 원정길에 간돌프가 앞장을 서고 원정대는 머나먼 모르도르로 향하는 원정길에 오른다.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까마귀 떼였다. 그것은 사루만이 보낸 정보원이었다. 그들은 눈 덮인 산으로 방향을 잡고 원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루만이 마법을 써서 눈사태를 일으킨다. 그들은 한순간에 까가지른 절벽 같은 곳에서 눈사태를 만나 더 이상의 원정을 할 수 없을 지경에 빠진다. 그러자 원정대원들은 각자 갈 길을 제각각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최상의 방향이라고 제각각 주장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자 간돌프는 구구각색의 원정대가 가는 길에 대해 프로도에게 결정하라고 한다. 프로도는 광산으로 가자고 한다. 전투는 모리아 광산 전투에서 발록과 간달프의 싸움이었다. 먼저 광산으로 가는 길은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다. 문을 여는 장면에서 친구를 부르라는 수수께끼였다. 친구를 그곳 언어로 뭐라고 하느냐고 프로도가 질의하자 간돌프가 알려준다. 그것을 프로도가 내뱉자 돌문이 열린다. 바다 괴물이 프로도를 붙들고 잡아채는 등 한바탕 소란을 피우지만 아라곤이 바다 괴물에게서 프로도를 구해서 가까스로 그곳을 벗어난다. 광산에서는 김리의 동생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미이라가 된 사체가 들고 있었던 책 속에는 그들이 멸망하던 순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싸움의 명수이고 이때까지 접은 적이 없는 싸움의 화신 발록과 간돌프의 치열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간돌프가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이겼다고 여기는 순간 발록이 간돌프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둘은 한꺼번에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간신히 다리를 건너 그곳을 빠져나온 이들은 간돌프를 잃은 슬픔에서 한동안 넋을 잃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던 중에 원정대 일행은 한 여왕의 환영과 접대를 받는다. 그리고 프로도는 그녀가 보여주는 거울 보게 된다. 그 속에는 자신들이 겪어온 과거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담겨져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달라고도 하지만 프로도는 뿌리친다. 다음은 아몬헨 전투다. 사루만은 우르크 하이 군대에 명령을 내려 프로도를 잡아올 것을 명령한다. 보르미르는 야영을 하던 중에 외따로 떨어진 프로도에게 반지를 내놓을 것을 종용한다. 그러던 중에 우르크 하이 군대와 접전을 벌이게 되고 사령관이 쏜 화살에 보르미르가 처절하게 죽음을 맞는다. 보르미르는 아라한에게 제대로 군주로 호칭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줄 것과 콘도르 왕국의 재건을 당부하는 유언을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러면서 메리와 피피는 우르크 하이 일당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프로도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 하는데 샘이 와서 그를 데리고 함께 모르도르를 향해 떠나게 된다. 아라곤과 김리와 레골라스도 포로가 된 둘을 구하기 위해 우르크 하이의 본거지로 쫓아가게 된다. 아라곤은 그렇게 얘기한다. 프로도는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났다고 말이다. 반지의 제왕에 관한 음악은 하워드 수어가 작곡한 영화 음악이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간돌프가 죽은 후 그를 위해 슬픔이 스며들도록 연주되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더 링 고즈 사우스이다. 영화를 본 소감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광대한 스케일과 아름다운 풍광 환타스틱한 장면들에 압도당했다. 세상에 이런 곳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광대하고 장쾌했으며 환상적이었다. 일부는 CG도 있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비경과 모습 조각상 등의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듯했다. 한동안 계속 반지 원정대의 환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